보고서는 현대 오비스하고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매출액은 8.8% YY 대비 상승했고요. 오히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 빠졌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물류비 증가, 그 다음에 R&D 비용이 증가를 하면서 매우 낮은 수익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전동화 핵심 부품에 대한 비중이 늘긴 했지만 그거만큼 더 이익률이 좀 안 좋았다, 이 얘기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가지가 문제인데, 대외적 불확실성, 공급망에 대한 정상화,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고요. 물량 증가 효과의 대부분이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노션 설명드릴 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본격적인 개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현대 차가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좀 이제 살 시기이지 않나, 모아가는 시기, 상반기 동안은 더 모아가는 시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하향 보고서가 좀 나왔고요. 여기는 35만 원이 여기 31만 원 하향을 했습니다. 하향의 좀 이유를 한번 보시면, 우선은 이제 AS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중심으로 증가를 했지만 항공 운수 전환과 그다음에 전반적 운임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모듈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완성차 그룹의 전동화, 차량, 특히 전기차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좀 그 앞에 나온 것처럼 전동화 매출이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나 모듈 조립이나 부품 제조, 매출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0.5%라는 낮은 수익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신차 라인업과 GEMP 확대 적용을 감안하면 2022년도에도 전동화 매출은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그룹사 이외에서도 수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외양 선장과 달리 물류비와 경상 개발비,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에 따른 모듈 조립, 부품 조립에서 제조에서 고정비 부담으로 실적 회복이 더디게 좀 진행되는 게 좀 이제 주가 상승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차질이 완화되기 이전까지 모멘텀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게 하향 보고서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또 하나의 현대모비스는 여기도 30만원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33만원 정도가 적당선인 것 같아요. 여기 30만원이고 31만원이고 여기도 35만원이니까 한 32만원? 그 정도? 네, 뭐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고, 여기 먼저 보시면 여기는 39만원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33 정도로 볼게요. 그러면 저희는 33 정도로 볼게요. 자, 여기도 뭐 컨센서스 상향 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고사양 기능 탑재 차량 판매 비중 증가를 통해서 핵심 부품 매출이 1% 증가했고, 현대기아 BEV 판매 성장도 동행을 했다. 그리고 누적되어 왔던 교체 부품 수요가 발현되면서 AS 매출 또한 22%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하회를 했는데 높은 물류 비용이 반영됐다. 그리고 전동화 부분이 약간은 부진했다고 여기서 보고 있네요. 네, 어쨌든 성장을 했지만 조금 부진을 했다, 느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매출액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왔고요. 반도체 수급 장기화에 따른 부족에 따른 가동률 하락, 그 다음에 운송비 부담, 똑같습니다. 운송비 부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공급망 그 타이트가 이제 조금 해소가 되면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나중에는 해소될 부분이고, 반도체 이슈도 결론적으로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현대모비스는 2만 원이 아니라 35만 원, 40만 원까지도 올라가리라고 봅니다. 자, 두 번째는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현대 글로비스 경우에는 매출액이 19% YOY로 늘었고 QOQ로는 8%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은 3.2% QOQ 상승했고 YOY로는 88% 상승했습니다. 기대치에 대해서는 소폭 상회를 하고 있고요. 해외 해운과 그다음에 기타 해외 물류, 중고차 사업 등이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자, 완성차 해상 운송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고요. 비계열향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타 고마진 화물 수송을 포함한 것을 보고 있고요. 벌크 부분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2%나 증가를 했고요. 드라이 벌크 스팟 운임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스팟 계약 비중은 65%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반영은 좀 시차를 두고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4분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나타날 거라고 보이고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중고차 경매 매출 같은 경우는 49%나 성장을 했고요. 지난 1분기 시작한 해외 중고차 사업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요. CKD 매출은 이제 반도체 제품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4.2%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 공장 가동을 앞두고 초기 물량 납품을 이뤄진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달러 효과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타이트한 컨테이너 시황의 반사 수혜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요. PCC 시장은 이제 동사 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OEM 수주도 신규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체화될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중고차 산업 시장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의 시너지도 어느 정도 생각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다음 두 번째 현대글로비스는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했고요. 유가 상승 연료비가 증가를 했고, 유럽 수역에서 용선한 배의 공선으로 반입 비용이 있고요. 보수적 비용 처리를 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부분들이 나왔다고, 안 좋은 결과가 좀 나왔다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극도로 좀 저평가 구간인 거는 맞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글로비스, 오늘 보고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좀 힘드네요. 19%의 연간 성장을 이뤄냈고, 또 영업이익사으로는 85%를 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냈고요. 해운사업부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도체 수급이 이슈가 되면
PCTP 사업부의 추가 성장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물량이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운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오히려 호재가 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전 개선세에 따라서 현금 배당을 3,800원으로 인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7천억 중에서 3천억 정도는 또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으면서 자동차 운반선 선대 규모를 2021년 95척에서 추가로 확대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21만원, 26만원, 23만원, 23만원으로 잡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현대모비스도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현대모비스는 0.87%가 떨어졌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거의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이런 기업들은 거의 다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바닥을 지금 깨고 내려갔거든요. 바닥을 깨고 내려간 부분이 좀 아쉽고 이 수급들이 좀 언제 빨리 좀 돌아오느냐가 문제고 또 상반기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한 이만큼은 룸이 좀 막 이렇게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계속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향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노잼이다. 그래서 큰 금액을 들어가기보다는 이렇게 저점이 나올 때 지수들이 가끔씩 중간중간 급락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좀 바닥에서 사가지고 나중에 좀 향후를 도모하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목표 주가 하향도 좀 많이 한 보고서도 있고, 근데 실적은 되게 좋습니다. PR 9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된 주식을 맞고 현재가 또 저평가다 보니까 매수를 들어가셔도 충분히 수익이 날 만한 구간이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이제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 보시면 오늘 3% 거의 4%에 가까운 상승률. 오늘 많이 올랐었네요. 근데 이제 중간에 다 빼버려가지고 일거래 보시면은 중간에 이만큼 올랐었네요. 현대 글로비스가. 아무래도 좀 보고서들은 유지 또는 상향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이제 된 것 같고, 거의 같은 흐름을 나타내다가 현대 글로비스만 일봉상으로만 좀 변화를 좀 꾀했고 주봉상으로는 사실 변한 건 없습니다. 월봉상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다른 주들은 이제 요만큼 다 잡아먹은 만큼 내려왔는데 현대 글로비스는 여기 있다가 내려온 거라서 앞으로 좀 추가적인 조금 더 조정이 보일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좀 떨어지지 않아서 이 폭이 안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일단은 뭐 홀딩 해야죠. 자동차 부분들은 대부분 다 하반기에 모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분기부터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7월달에 실적이 나오니까 7, 8월에 실적이 나오니까 그게 좀 지나야, 실적 신이 좀 지나야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모멘텀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가 그나마 좀 나은 편이고, 어쨌든 이제 완성차 판매 대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현대글로비스도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더 좋죠. 그래서 오늘 보고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좀 많이 힘들고 또 이번 달 전체적으로 좀 힘드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우리 보고서 보시는 쪽 조금 잘 도움이 되셔가지고 큰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 수익에 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